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 약 한 25회에 걸쳐서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실 분들께서는 다시 이전에 이제 동영상 설명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강 정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유틸리티 폴더 안에 있는 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중에 오늘 이제 유틸리티 첫 시간으로 자,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키보드에서 자, 커맨드 쉬프트 U를 누르시면 자, 유틸리티 폴더가 열리는데요. 자, 유틸리티 폴더에서 자,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죠. 자,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이 자체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부가적으로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고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텀2라고 하는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예정이고요.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패키지들을 맥에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매니저죠. 자, 홈브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홈브류가 설치가 되고 나면 자, 아이콘 폰트에 해당이 되는 자, 너드 폰트를 이제 일단 설치를 하고요. 자, 너드 폰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 자, 파워레벨 9K라고 하는 자, 테마를 설치하는 방법에 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존에 파워레벨 K는 사용자들로부터 물론 이제 많은 환호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엔터 치고 나면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그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드는데 제가 봐도 조금 늦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치면 1초씩 날아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의 뭐 불만은 뭐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공짜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저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불평 불만을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개발자 분께서 10K를 이제 대놨습니다. 근데 이 10K가 아주 좋아요. 엔터 칠 때마다 1초씩 봅니다. 거의 이제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9K는 1초를 잃었다면 10K에서 1초를 이제 엔터 칠 때마다 얻는 이제 그런 이제 원상 이제 회복이 된 결과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9K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설치해서 썼던 것을 이제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K를 직접 한번 설치해서 세팅하는 과정까지 한번 쭉 한번 거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속도에 차이가 나는지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K와 그 다음에 10K 자, 이 부분을 이제 마치고 나면 자, 코어 유틸리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홈브류를 통해서 유틸리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버님들께서 필요로 할 만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유튜버를 하시게 되면 걸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안 될 때는 이제 어쨌든 뭐 구독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콘텐츠 어떻게 잘 만들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면서부터는 혼자를 못해요. 혼자 이제 관리하기가 이제 벅차지는 거예요. 뭐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뭐 하나를 이제 수정하려고 해도 파일의 개수가 뭐 굉장히 많죠. 이제 등록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그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CMS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쌓이고 이제 많이 이제 이게 관리되는 양이 이제 이렇게 증가되면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부담이 됩니다.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자, 그래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하시는 시스템에 가능하면 그 저와 이제 같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채워나가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설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필요로 할 만한 그리고 제가 이제 권장하는 자,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인 FFmpeg 자, 미디어 엔진입니다. 오픈소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인포라고 하는 툴과 그 다음에 EXIF 툴. 자, 그 다음에 코어 유틸리티 해서 이렇게 설치를 일단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제 유틸리티 이 창은 다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아이텀을 일단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tem2.com 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
자, 아이템 2를 이제 실행하시면 되죠. 자, 이제 아이템이 실행이 됐고요. 자, 아이템 실행이 되면,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자, env 한번 쳐볼게요. env. 자, env를 한번 쳐봅니다. 자, env를 치시게 되면 환경 변수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쉘을 한번 보십시오. 쉘. 자, 이 쉘 변수의 스트링 밸류가, 이 경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쉘이 이제 배쉬 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배쉬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 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이퀄이라고 하는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자, 근데 좌측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선언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변수에 이러한 밸류, 값들이 지금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쉘 변수의 이 스트링 밸류를 일단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저것을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쉘을 g쉘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g쉘로 일단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change shell.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디렉토리에 자 gshe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문제 여러분 어드민 계정 비밀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env 치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지금 이제 배시죠. 그래서 이제 세션을 종료를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하신 후에, 자, 환경 변수를 다시 한번 이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쉘 변수가 이제 g쉘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홈브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홈브류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크롬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brew.sh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ruby shell 명령어, 자, 스크립트 한 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것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ruby로 자, 이 외부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의 이제 계정 비밀번호를 넣으시고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자, 이제 이 홈브류는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맥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자, 기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런 그 리눅스나 뭐 유닉스 관련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파워레벨 9K 버전을 일단 한번 활성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기존에 약간 좀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살짝 드리고 10K 설치를 진행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ls-al, 자, 전체 리스트를 한번 보고요. 자, 저는 이제 백업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 맨 밑에 있는 자, ZSHRC 파일이 이제 파워레벨 9K의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히든 파일로 하나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cp gcrc .gcrc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복사된 게 확인이 되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쉘을 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gshell, 자, 엔터를 치시면 이제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자, 요거 이제 준비, 이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폴더에 대한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 시스템에는 너드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로고들이 아이콘들이 이제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잠시 후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너드 폰트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물음표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드 폰트를 설치를 하시면 이상 없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한번 그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 치신 다음에 자, 헬로, 자, 월드 이렇게 치시면 약간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뭐 출력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튼 이제 계산상에서 발생되는 딜레이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늦는 그런 이제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이제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적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 훌륭한 테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살짝 설명드리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비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ls-al 전체 보기를 한 다음에요. 자, rm-rf. 자, 그 다음에 이제 .gshell. 자, 이렇게 되죠. 자, rc를 치시고, 자, 이걸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lug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이 jplug도 이제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shell을 이렇게 이제 치시게 되면 이제 테마가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워레벨 10K, 자, 이 주소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매뉴얼이라고 있죠. 자, 매뉴얼, 자,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매뉴얼에서 자, git, 자, 요 명령줄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자, 이게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있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있는 거를 일단 지우고 자 rm-rf ls-ar 자 이 폴더명이 이제 파워레벨 10K죠. 자 rm-rf 자 파워 10K 자 이거 지웁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한 것을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ls-ar 하면 다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파워레벨 10K 자 이거 지워졌다 다시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append라고 하는 명령어는 자 이 느낌표가 없으면 만약에 이 파일이 없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치를 해서 이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append 시키는 명령과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어를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GCL-RC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append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테마 파일에 있는 이제 설정 파일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자 이 GCL-RC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ls- 다시 이제 AR 전체 파일을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GCL-RC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GCL을 자 이렇게 또 GCL을 이제 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설치 과정을 돕는 이러한 이제 그 설치 마법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고 약간 45도 정도 사각형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냐? 이제 그거 묻는 거죠. yes죠. 자 yes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뭘로 보이냐? 자물쇠로 보이냐? yes.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데비안 로고처럼 보이냐? yes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yes는 아니에요. 그죠? 노 오버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웃하여 오버랩이 살짝 돼 있죠. 아이콘들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노를 클릭하시면 돼요. 노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중에서 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저는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색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 자, 이 프롬프트 컬러죠.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저는 이제 3번을 선택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헤드가 이제 저는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1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을 묶고 있죠. 테일의 모양, 저 딱 커팅한 것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자 1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라인을 좋아하냐, 투라인을 좋아하냐, 이제 그걸 묶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투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다음 프롬프트 커넥션은 자 이거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파손 형태도 있고 실선 형태도 있고 이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전 처리 결과와 이제 앞으로 작업해야 될 영역을 구분시켜주는 즉 가독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3번 실선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앞 뒤로 보시면 헤드와 테일 각각 끝에 보시면 자, 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4번 스타일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자, 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한 게 좋냐 아니면 약간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 게 좋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컴팩트한 게 좋기 때문에 자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뷰가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제 저는 이제 아이콘 뷰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자 2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제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 팔로우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2번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이냐 뭐 좋아 보이냐 좋죠. 네, yes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GCL 테마인 파워레벨 10K를 설치를 하신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던 9K와 비교했을 때 헬로월드 출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코, 자 헬로 어때요? 바로 나오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파워레벨 10K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지금 애플 로고와 이제 이런 홈, 이런 아이콘 폰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설정이 안 되면 물음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것은 아이템 2에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드 폰트를 일단 한번 설치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드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노드 폰트 GitHub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설치에 관한 정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홈브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 홈브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홈브류에 캐스크 폰츠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레퍼지토리예요. 자, 그래서 레퍼지토리를 일단 지금 디폴트는 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부류 탭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한번 쳐볼게요. 부류 자, 탭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치면 레퍼지토리가 지금 이제 설치된 적이 있는 레퍼지토리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금 코어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이 명령어를 붙여넣기를 해서 자, 캐스크 폰츠라고 하는 레퍼지토리를 추가를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너드 폰트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너드 폰트 설치를 하는데 이 캐스크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방에 설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한 방에 설치한다. 여러분 이제 맥용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DMG 파일을 마운트하고 그 마운트된 파일 속에 있는 실행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로 이제 복사해서 넣죠. 자, 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한 방에 해주는 명령어가 이 코드 한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령줄 한 줄로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치십니다. 자, 이제 폰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저는 이제 이미 이 폰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아이콘 폰트가 이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 과정, 즉 폰트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유튜버로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유튜버가 이제 되시고자 하는 경우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구독자를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컨텐츠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종류별로 채널 여러 개 만들어서 첫 파일을 올려서 구글이 추천해주는 그 알고리즘의 그 범위 내에서 경과를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이제 결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범용적이고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을 법한 컨텐츠들은 굉장히 이제 그 검색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그냥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교육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인기 영역들이 있죠. 자,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추천이 돼도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유튜버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컨텐츠 성격을 잘 파악해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해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볼 게 많네 하면서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한 1년 이상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다른 이제 채널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컨텐츠에 흥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입자로 많이 이제 그 구독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광고 수익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여러분들 영상을 추천해 줘도 어차피 안 볼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여러분의 컨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분들을 구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컨텐츠를 올리면 대부분 다 보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하다. 그래서 막구독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시각적으로 처음에 가입자 많네라는 그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가입자가 많은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그 수익금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채널이 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혼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동화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된다. 혼자 이제 다 하는 구조거든요. 뭐 직원을 채용해서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은 이제 수익이 나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여러분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1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이상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약간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뭐 광고를 별도로 이제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동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편집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몇 개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엔진, 트랜스코더, 자, 이런 것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죠. 자, FFmpeg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요. 자, 인스톨. 자, FFmpeg. 자, 이렇게 해서 인스톨. 자,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치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매뉴얼로 설치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FFmpeg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FFmpeg 명령어를 쳐보시면 돼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FFmpeg 버전이 4.1.4 버전이 설치가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미디어 엔진, 트랜스코더를 설치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데이터 관련된 부분, 자, 유틸리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인포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브류, 자, 인스톨.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X, if 툴. 자, 이걸 설치합니다. 자, 이것은 미디어 인포는 이제 동영상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유틸리티고요. 자, EX, if 툴은 그래픽 이미지, 사진 관련된 메타데이터 툴이죠.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코어 UT를 이제 하나 설치할 텐데요. 자, 브류, 인스톨, 코어 utils. 자, 이제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아이템 2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 부분이 이 이제 아이콘 너드 폰트가 적용이 안 돼서 자, 이게 물음표로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프로파일을 누르시고 오픈 프로파일. 자, 여러분 여기 윈도우의 중앙에 보시게 되면 자, 디폴트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프로파일이 디폴트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된 윈도우다, 이제 터미널 윈도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를 클릭하시고 에디트 프로파일을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뭐 설정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탭을 클릭하시면 자, 밑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Use a different font for non-ASCII text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면 이 밑에 폰트 하나를 더 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선택 필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록 중에서 핵 너드 폰트를 지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콘 사이즈와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콘 폰트의 사이즈와 일반 텍스트 폰트 사이즈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저장 뭐 특별한 옵션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반영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냥 창을 닫고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깔에 대해 이제 예를 들어서 테마, 이 자체 이제 이 뭐 배경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컬러 탭을 선택하시고 자, 프리셋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컬러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탱고 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드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솔라리스 다크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모두 다 이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어서 이제 해당 동영상 설명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강의 순서가 항상 이렇게 쭉 똑같은 것을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스크 유틸리티가 또 이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후속 동영상에 연속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영상이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